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입니다. 3단계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까지 내모는 결정인 만큼 단계 격상보다는 참여 방역에 방점을 찍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미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내년 1분기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백신 없이 나야 하는 이 겨울, 지금 믿을 건 우리의 철저한 방역과 실천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마트 등이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정부는 방역 조치로 문 닫는 업체 임대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3차 지원금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에 최소 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때부터 추경 추진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임대료 지원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골목 상권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의사 국가고시가 다시 치러지는 걸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한테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내년 1월 필기시험이 끝난 뒤에 2월 중에 실기시험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선에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선 한 명의 의료진이 아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이나 공정성도 코로나 앞에선 타협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근데요,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협박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사과도 결국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지 않을까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뒷문 영업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야간 긴급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유흥주점 두 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 중에 여성 도우미 5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소들은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에 비밀 통로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마포구의 한 게임 관련 업소에서는 많은 젊은이가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기소되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단계 올리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경각심은 하나도 올라가지를 않는 거요. 벌금을 더 세게 때려줘야 그나마 말 듣는 척이라도 하려나요? 문을 연 술집도 문제지만 찾아가는 사람들도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초에 만취 상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또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가법 대신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는데요. 기사가 멱살을 잡혔을 때 택시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으므로 특가법 적용 요건인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켰습니다. 필요한 쪽으로 법을 해석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법무부가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힐 당시에 이 차관이 당시에 법무실장이었다고 그러죠.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보이네요.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의미하는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최소한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